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9일 한글날 오후 4시입니다. 저는 12시부터 이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오늘 또 어마어마한 애국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른바 그랜드 클로스입니다. 광화문에서 세종로 사거리를 거쳐서 시청 앞을 거쳐서 저기 남대문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게 남북축선이죠. 대한민국의 파워 엑시스라고 불립니다. 남북축선, 그리고 동서로는 종각에서 이 서대문까지, 요 서대문 신문로에는 조금 사람이 적습니다만은 이렇게 인파가 꽉 들어찼습니다. 그랜드 클로스입니다. 거대한 십자가입니다. 거대한 십자가. 태극기 든 사람과 마음에 십자가를 든 분들이 많이 모였고, 특히 제가 그 밀집된 속으로 한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좀 오래 근무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와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고 저 얼굴도 많이 알려져서 사진 찍히는 게 저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저희 친척 한 분도 새벽부터 출발을 했는데 부산에서 한 100대 이상의 버스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마 100대 이상 될 겁니다. 한 대에 50명 탄다고 하더라도 100대면은 5,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몇만 대가 올라왔을지 모르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고층 건물에 와서 내려다 보면은 세종로 내거리의 그랜드 클로스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 태극기를 들고 애국심을 가지고 뭉친 사람들이 꽉 찬 이 모습은 아마 인간이 연출할 수 있는 가장 장엄한 광경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문화재라고 봅니다. 누가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면은 이것도 아마 유네스코 문화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점에서 문화재냐? 여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사심이 없습니다. 뭐 출세하려고 온 사람 없어요. 돈 많이 벌려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애국심으로, 그리고 걱정으로, 또는 의분심으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쓰레기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쓰레기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버리면 금방 주워요. 이렇게 근사한 시위 문화는 단언컨대 세계에서 지금 광화문이 더 베스트입니다. 더 베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외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재인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직접 민주주의, 국민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국민의 의견이 다르지만은 검찰개혁으로 모이고 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10월 3일, 그리고 오늘 모인 사람들이 검찰개혁하자고 그럽니까? 검찰개혁으로 모이고 있대요. 문재인 씨의 정보 판단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더 자극받고 나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가짜죠. 검찰 장악이죠. 검찰개혁은 검찰 독립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정권이 검찰을 하나의 주구처럼 계속 사용해 먹을 수 있을까? 지난 2년 동안은 잘 써먹었는데, 이게 이제 독립성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하여 오늘 또 많이 몰려 나온 분들, 연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명재권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 조국 동생이라는 사람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를 채용할 때 두 사람으로부터 1억 원씩 2억 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2억 원을 받았어요. 이 2억 원을 건네준 두 사람이 먼저 구속이 되었어요. 종범이죠, 종범. 주범은 조국 동생인데 이 사람을 구속을 했어요. 구속한 사유가, 명재권이라는 사람이 구속한 사유가
범행을 자백을 했다. 자백을 하면 구속을 합니까? 구속영장 기각합니까? 자백을 하면 다 기각을 합니까? 또 자백 안 하면 또 기각하는 수가 있어요. 자백을 안 했으므로 뭐 증거인멸의 도주, 그럼 자백을 해도 기각하고 자백 안 해도 기각하고 또는 자백해도 구속하고 자백 안 해도 구속하고, 이게 판사들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어쨌든 채용 비리를 가장 지금 엄격하게, 이것은 불공정성이다. 지금 한국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게 불공정성입니다. 지금 조국에 분노하고 있는 것도 불공정성 아닙니까? 이 불공정성 문제는 검찰이나 법원이 지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대기업체, 국영기업체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회장, 사장이 구속되고 있는데, 채용비리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교사 채용비리, 그것도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채용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종범 두 사람은 이미 구속되었는데 주범은 구속하지 않는다. 그것 하나만 보면은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니까 이해해줄 면도 있는데, 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을 시켰다 이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도망갈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사익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입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국민들을 분노해가지고 오늘 몰려 나왔습니다. 또 하나, 기분 좋아서 나온 사람도 많아요. 어제 내일신문이라는 이른바 진보 매체의 여론조사에 보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32%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32%대로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연말까지 한 5%대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하여 하여튼 오늘 몰려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정권이 불러낸 인파입니다. 이 정권이 화를 나게 하니까 국민들이 몰려 나온 겁니다. 이 국민들이 화를 낸다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마 이 정권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을 제대로 겪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이 화를 냈을 때 그 화를 내는 동력은 주로 좌파적 선동이었어요. 그러나 우파도 화를 낼 수 있다. 우파도 화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화를 내면은 정권이 무너집니다. 4.19 때 국민이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것도 불공정성이죠. 예, 화를 냈습니다. 4.19 그날 지금 프레스센터에 있던 서울신문이 불탔어요. 그때 서울신문처럼 지금 거짓말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KBS, MBC 그리고 JTBC입니다. KBS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신문이 왜 불탔는지 한번 제대로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지금 KBS가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느냐. 지난 8월 15일 3,000명 모였다고 했잖아요. 이 광화문을 꽉 채운 인파가 3,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서초동 집회, 전번에 있었던 서초동 집회는 주최 측 주장을 인용을 한다면서 100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20배 과장을 했잖아요. KBS 오늘 또 어떻게 축소 보도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KBS, MBC, SBS, JTBC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름 든 4개 방송은 문을 닫게 하면은 그때부터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어쨌든 분노가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올해가 부마 사태 11.6 사건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도 부마 사태에서 11.6까지 한국을 뒤흔든 11일간이란 책을 며칠 안에 낼 생각입니다. 한국 현대사 30년을 결정한 함성과 총성.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말년에 가면은 정치 공작을 하게 됩니다. 김영삼 씨를 국회에서 제명하는 게 계기가 돼가지고 화가 난 부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게 부마 사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잉 진압을 할 거냐
아니 강경 진압을 할 거냐 아니면 온건하게 나올 거냐 하는 걸 놓고 권력층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게 11.6 사건으로 번지고 차지철과 김재규가 언쟁을 하다가 결국 김재규의 총탄에 위대한 민족 중의 지도자가 숨을 거두는, 그리하여 박정희 18년이 끝나고 전두환, 노태우 12년이 열리는 한국 현대의 30년을 결정한 이 역사적 드라마도 결국은 국민들의 분노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모인 이 시민들의 분노는 맨정신 가진 몇 천만 명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7층에 있는데 바깥으로 계속 함성이 들려옵니다. 함성. 이 함성으로 끝나야 됩니다. 함성과 총성이 연결되면 큰일 납니다. 함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낸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문명입니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에 모인 분들이 주도하는 분들이 항상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적으로 합시다. 비폭력으로 합시다. 법을 지킵시다. 그런데도 약을 올리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난 10월 3일 평화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내란 선동으로 몰았어요. 내란 선동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고발까지. 또 기독교 집회를 하고 헌금을 돌리는 걸 이게 무슨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되는 것처럼 국회에서 따지다가 중앙선관위에서 그거는 범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리를 해 주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반성하지 않고 계속 국민들의 화를 내도록 기름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들이붓고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누구한테 위험하느냐? 문재인 정권이 위험합니다. 섣불 지고 불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섣불 지고 불로 들어가는 그런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좌익은 절대로 스스로 궤도 수정을 안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게 허영과 오만, 독선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망할 때까지는 그냥 직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조국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길로 직진할 때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거기 휩쓸려 들지 않느냐. 그 방법은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권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혼이죠. 이혼 수속을 바른 게 바로 이런 집회죠. 하야, 탄핵, 고발. 고발 무슨 뜻이냐? 외환 유치, 즉 외부 세력을 불러들여서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 또는 내란 선동, 내란 이적, 그리고 외환 유치죄, 여적죄, 이것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소추가 됩니다. 오늘 집회에서 보니까 문재인을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속하라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사태가 해결되려면은 국민이 달라질 수는 없고요. 문재인이가 달라져야 합니다. 문재인이 달라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본인의 행불행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행불행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입니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입니다. 법률 용어로서. 계속 이 정권을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느냐? 승객은 지금 이 비행기가 남쪽으로 가는 줄 알고 탔어요. 그런데 기장에 조종관을 잡고 있는 이 파일로트가 대한민국이라는 호를 지금 북한으로 유턴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 속에서 국민들이 주권자의 힘을, 주권자의 의지를 지금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행히 10월 3일 행사를 계기로 이게 행사가 아니라 투쟁이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다가 농성장을 만드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와서 비가 내려도
그리고 밤에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9일, 그리고 언제 또 다음 날이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은 끈질기게, 질기게 싸워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기고 마지막에 웃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